네, 안녕하세요. 고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제가 지역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 하다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도가 하나 있어서 정말 이상한 보도가 하나 있어서 이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지역의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건전한 미디어를 본인이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핑계 명목으로 가끔 보면 이제 뭐 정치인 또는 뭐 기업인들이 언론사를 사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뭐 제주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다짐했던 그 이 바른 여론 형성은 오간데 없이 이 한때 정말 멀쩡했던 미디어조차 결국 사주의 이 정치적인 이익을 또는 어떤 사업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 지역 정치판에 엄청난 똥물을 뿌린 분이 계십니다. 정치인이자 건설업자 또는 유사 언론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이 소유한 이 매체를 이용해서 최근에 또 이제 이상한 여론 형성에 나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주메일이라는 일간지, 네, 제가 예전에 한 6달 정도 다니다가 때려친 곳이기는 한데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때려쳤습니다. 이 신문사의 지난 7월 10일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목 보이십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 수성, 국민의힘 서력 구도 팽팽이라는 제목의 내년 제주시갑 총선 전망을 다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 밑으로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할 것 없이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열거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일단 제가 본격적인 비평에 앞서서 일단 기사 내용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갑 선거구는 17대 총선 이후 수성 중인 민주당 그리고 서력하려는 국민의힘이 경쟁 구도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뭐 맞는 얘기죠.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장동훈 전 도의원,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에 더해서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 추억의 이름이 나왔네요. 이 추억의 이름 장동훈 전 도의원. 네, 지금 제주메일 회장이면서 사주인 사람입니다. 네, 전 도의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자기네 회사 회장이라는 표현은 이 기사가 감쪽같이 쏙 빼버렸네요. 네,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김영진 당협위원장은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밀며 밭을 다지고 있고, 김황국 부의장과 장성철 전 위원장은 아직 확실한 이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야, 여기서부터 압권이다 이것도. 최근 장동훈 전 도의원 고향인 한림읍과 지역구인 노형동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네, 설명도 꽤나 거창한데 새로운 변수, 다크호스라는 그런 표현까지, 다크호스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변수가 다크호스지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도 재밌는데, 총선에서 민주당 독식체제 20년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경우 범야권 분열 여부 그리고 젊은층 표심이 핵심 변수로 꼽히면서 4.10 제주 총선의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네,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라는 건 뭐 기사 처음 단락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12.3, 그리고 이제 김영진 당협위원장이 9.6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황국 부의장이 5.5%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동훈 전 도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 특히 장 전 도의원이 심재주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김 부의장이 집권 여당 소속으로 용담 등 구제주에서 인지도를 높여 시너지를 낼 경우 현직인 송재호 의원과 해볼만 하다며 내심 국회의원 교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자의 뇌피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 전 도의원이 지금 어쨌든 신제주 지역에서 입지를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김한국 부의장이 구제주 지역에서 입지도를 높이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자, 그 다음 바로 또 이제 민주당 쪽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역인 송재호 의원 그리고 문대림 JDC 이사장 그리고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장이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한 명씩 주자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고 문대림 이사장은 요런 거에 강점이 있고 문윤택 전 회장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최근 지역방송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로 송 의원이 19.2, 문 전 이사장이 13.1,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했다. 문 전 초빙 교수는 3.8%였다. 끝. 해가지고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쫙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기사는 구도가 팽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요런 사람이 주자군으로 민주당에서는 요런 사람이 주자군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해주는 뭐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제 눈에 비친 이 기사의 잘못된 점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잘못된 이유 첫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이 7월 10일자 기사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기에 인용된 여론조사 이 제주메일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JIBS 제주방송이 지난 5월에 자신들의 이제 그 창사 21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시점이 5월 24일에서 26일이라는 거죠. 네. 그 어쨌든 본문에도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여론조사 시점하고 지금 제주메일의 이 기사의 보도 시점 한 달하고도 지금 보름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 추세를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한 달 반이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시성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저는 이 여론조사는요. 제주시 갑 후보군을 소개하는 그리고 이제 팽팽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동원된 데이터, 저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여론조사 이후에도 지역 현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웃기고 그걸 기사로 만든 사람은 더 웃기겠죠. 몰랐다면 멍청한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인용한 그 여론조사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동훈 전 도의원, 쉽게 얘기해서 제주메일의 사주인 장동훈 씨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입당도 안 한 상황이에요. 10년 전에 총선 나가려고 탈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뭐 다시 복당을 해서 본인이 총선 준비를 하려면은 이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겠지만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먼저 승인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10년 전에 탈당 이후 탈당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는 100만 원 뭐 언더 이상 뭐 요거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사람요 자기한테 후보를 사퇴하면 상대 후보가 나에게 30억 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시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퍼뜨렸고요. 그래서 이른바
30억 후보 매수설이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는 가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이걸 묵가지를 통해서 대량 살포하는 그런 굉장히 죄질이, 선거법 중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인물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뭐 이거는 국민의힘의 자유겠지만은 뭐 빅동을 밟고 싶으면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크게 인재풀로 넣으시라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결정적으로 이 기사 누가 썼는지 흔히 얘기하는 바이라인이 없습니다. 기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언론계에서는요, 기자들이 뭐 데스크라든가 선배들하고 한판 붙을 때 나름대로 이제 자기 주장을, 자기 취재한 것과 자기의 신념과 팩트를 바탕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싸워야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으로 만드는 기사가 아니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없어. 왜 없을까 이거?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시리즈 기사예요. 앞에 누군가를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어떤 기자가 썼는지 살펴봤더니 조모 기자라는 사람이 뭐 1탄, 2탄, 3탄 기사를 계속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빠졌네. 왜 빠졌을까? 본인도 쪽팔린 걸 알았을까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 네. 어쨌든 이 제주메일 사주 장동훈 씨와 관련해 가지고 모처럼 눈에 띄는 참 이런 좀 이상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다뤄봤습니다. 오늘 뭐 더 이상 길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아마 여기까지 봤다면 이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아마 추천 영상 뜰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누구 편들고 누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영상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3석밖에 안 되는 지역 국회의원인데 이거 그 자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언론을 가지고 뭔가 판을 바꾸고 싶어한다. 예, 좀 이런 쪽팔림의 고리를 한번 좀 끊어보자. 네, 그런 뜻으로 오늘 한번 제가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하긴 뭐 이 제주메일 편집국장이라는 양반도 2018년 지방선거 때 한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마 이 사람도 아마 징역형 아마 선고를 받았을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나 편집국장이나 참 똑같다 싶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역 언론에 보다 철저한 자기 성찰을 촉구합니다. 고칼이었습니다.